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소라는 것하고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뭔지 이런 것부터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뭐 옥텟 규칙,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화학식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소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물, 이 녀석은 H2O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뭐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물은 H2O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H2O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수소 2개, 산소 1개가 모여서 물이라는 분자를 만든다. 이게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에요. 분자. 그런데 이 분자를 더 쪼개면 뭐가 생기냐면은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3원자 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3원자 분자. 자, 원자가 3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2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소와 산소. 이렇게.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뭐 이런 정도 의미고, 원자는 그 원소를 만드는 그 기본적인 입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소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봐야죠. 만약에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다.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것은 뭐라고 했죠? 원자 번호.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원자 번호. 자, 이 원자 번호는 뭐하고 같으냐면은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다 그랬죠?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라는 녀석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왼쪽 위에다가 B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녀석은 무슨 뜻이냐? 이 B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질량수 이렇게 불러요. 질량수. 자, 여러분들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핵 바깥에 전자가 돌아다닌다 했는데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원자 전체 무게를 대부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1대1인데 비율이 그런데 전자는 0.0005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핵의 질량이 원자 전체의 질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그거 개수하고 또 핵 속에는 중성자도 있다고 그랬죠. 중성자 개수 이걸 합쳐서 질량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여기에 Q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표시가 이제 간혹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는 어떤 원소가 만약에 전자를 잃거나 받거나 해가지고 양이온, 음이온이 될 때 요거는 이온 전하 그런 뜻입니다. 이온 전하량.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 뭐 11에 23 플러스 뭐 이렇게 나타냈다. 11이라고 썼는데 7자처럼 보이네요. 요거 11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양성자 이게 11개.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23개니까 그렇죠? 여기 23개. 그럼 중성자는 12개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1가다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 이거로부터 전자를 알 수 있어요. 전자수. 양성자가 11개, 즉 플러스가 11개니까 플러스 1가가 되려면 전자는 10개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염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에 질량수 35 마이너스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역시 양성자 17개, 중성자 18개. 그쵸? 왜? 더해서 35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가라는 얘기는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18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 기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옥텟 규칙 이런 말을 볼 거예요. 옥텟 여기일 때 이거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OCTET. 자, 여기서 옥텟 그럴 때 이 OCT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8이란 뜻이에요. 8. 옥텟 규칙은 전자가 8개, 가장 바깥 전자가 8개일 때 안정하다.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외곽 전자가 8개인 경우에는 18쪽이에요. 물론 여기서 예외가 있죠. 그 예외는 18쪽의 예외에는 헬륨. 헬륨 요 녀석은 1주기 원소고 원자 번호가 2니까 이거는 전자를 가져봐야 2개가 한계죠. 2개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헬륨만 예외고 나머지는 전부 다 18쪽의 최외곽 전자는 8전자. 요거를 만족합니다. 전자가 가장 바깥에. 이건 뭐예요? 최외곽 전자가 8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8개이면 안정해지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온 이 녀석은 원자 번호가 10번인데 네온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8개. 이렇단 얘기예요. 8개. 염소는 최외곽 전자가 요거 17쪽이라서 7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염소가 이렇게 음연이 되기 쉬워요. 왜? 전자 하나를 싹 받으면 가장 바깥 전자가 7개에서 이렇게 되면 8개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규칙을 옥텟 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트륨은 가장 바깥 전자가 1개예요. 1쪽이니까 1개.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1개를 내다 버리면 나트륨이 플러스 1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요건 전자를 하나 내다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를 하나 내다 버리니까 마이너스 2 전자를 2라고 쓰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를 7개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트륨은 7가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내다 버리는 게 좋을까? 7개 받는 게 좋을까? 당연히 전자 하나 내다 버리는 게 더 쉽죠. 7개를 계속 받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상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 플러스 1가 이렇게 되고 나트륨이 플러스 1가 이온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제 좀 뒤에 우리 전자 배치를 공부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 가장 바깥 전자가 8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내버려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 전자가 마치 비활성 기체처럼 18쪽 전자 배치를 담는 규칙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온 화합물 예를 들어서 NaCl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Mg 마그네슘 플러스 2가예요. 만약에 마그네슘이 염소 마이너스 1가하고 만났다. 자, 그러면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을 만드는 기본은 뭐냐면은 전기적 중성이 기본입니다. 화합물이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럼 마그네슘이 플러스 2가인데
Cl-가 여기에 만약에 한 개 온다면 Mg 플러스 2가의 Cl- 그럼 전기적 중성이 못 되죠.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1가가 두 개가 와서 그래서 MgCl2 이렇게 만족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1가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은 이처럼 만들 수 있는데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 이온이 되고 산소가 마이너스 2가 이온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은 여기 이온의 절대값 플러스 3의 절대값이니까 3이죠. 절대값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보내서 써줘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죠. 그래서 반대편에 보내서 이렇게 써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자 알루미늄 플러스 3가가 두 개니까 전체로 3인 6 플러스 6이 되죠.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3개니까 3인은 6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적 중성 제로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알루미늄하고 Al2 산소 O3 이렇게 화학식이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화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M가 플러스 M가 X 마이너스 N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화합물은 어떻게 될까? 요거 절대값을 취해서 여기로 써주고 요거 절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M의 마이너스 N가의 절대값은 소문자 N이죠. 그 아래 참자 이렇게 써주고 X의 플러스 M의 절대값은 뭐 이건 당연히 소문자 M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을 이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몇 가지 이온들이 있거든요. 그 이온은 우리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우리 이제 분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실험식 이런 게 있거든.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결정된 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와 수소가 탄소 1개에 수소가 3개 이런 비율로 구성되는 어떤 분자라면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1은 생략해요. 그래서 CH3 이렇게 씁니다. 실제 분자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실험식과 분자식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씁니다. 실험적으로 우리 탄소와 수소가 1대3 이런 비율로 나왔다 그러면 CH3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식이 있어요. 자, 이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를 이루는 원소, 원자의 개수 뭐 이런 거 다 적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자가 탄소 2개에 수소가 6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대 6. 그럼 요거 약분할 수 있죠? 얼마로? 1대 3. 그렇죠? 그래서 약분해서 나타나면 CH3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약분한 결과가 요게 실험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험식하고 분자식 사이에는 몇 배 이런 개념이 성립하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시성식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는 보여준다는 얘기고 성은 어떤 성질, 성분 뭐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성식은 그 분자가 가진 성질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쓰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CH3COH 요거 이제 식초 성분인데 여기에서 COH 이런 것을 우리 산성작용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COH 어떤 물질에 COH 이런 게 붙어 있으면 틀림없이 산성을 나타낸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것을 분자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가 2개 그럼 C2 수소가 여기 3개 여기 해서 4개 H4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2개죠. O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건 분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갖다가 시성식을 이용해서 분자식 나타낼 수 있고 분자식에 가만히 보니까 2대 4대 2 이렇게 돼 있네. 이 약분해주면 뭐가 돼? 1대 2대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 H 2개, O 하나 이렇게 요게 이제 실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진 작용기, 그런 작용기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시성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볼 텐데 구조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가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식초의 경우에는 C와 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와 O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O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결합을 이루는 관계를 단일결합 이런 것을 이중결합이라고 그래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또 삼중결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연결관계를 나타내서 표현한 식을 구조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차차 공부해 가면서 구조식이란 이런 거다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런 정도까지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안녕.